드디어 박근혜가 탄핵당한 이유가 뭡니까?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 권력의 사유화일 수도 있고요. 근데 국정농단 사건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정봉주 방송에서 그걸 제가 다루긴 했는데 국정농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윤석열이 위험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감사원장하고 대통령실이 작당 모의 한 거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한테 문자로 보고하는 상황.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민주당은 이 문제는요, 윤석열 임기 끝날 때까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윤석열이 무너졌을 때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일 1순위가 전 이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유병호가 일단 이관석 수석에게 보내는 문자가 이것만이었겠느냐는 거죠. 또? 물론 전화나 통화, 문자 이런 거 수없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투도 보면은 이거 오늘 처음 만나서 처음 보내는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런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사전에 전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뭐 해명 오늘 입장문이 다시 나갈 거다라고 했다는 거는 그 전에 그 입장문에 대한 이야기, 요청을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고, 아무런 내용 없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문자 이렇게 보내겠어요? 한마디로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 전부터 이미 깊은 교류가 있었던 거고, 서로 간에 이렇게만 보내도 이해를 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왜 국정 4대 사정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 국세청, 경찰, 검찰, 이 4대 사정기관은 국가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검찰 독립 하면서 정치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나, 감사원이 이렇게 하는 거랑 결국은 똑같은 거거든요. 대통령이란 자는 독립성을 저어쩌고 수석은 감사원과 내통하고, 저는 이걸 역겨운 이중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석은 나는 나만 알고 있어야지, 대통령은 몰라야 돼, 그런 사안이겠냐고요. 대통령의 뜻이 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이 수석이란 자를 대리인을 통해서 감사원을 지금 조종하고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이 드러난 거거든요. 요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 윤석열이 지금까지 무능과 온갖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됐을 때 제 1번 사건이 터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감사원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또 월성원전에 관한 감사원 그 결과도, 그리고 감사원이 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감사의 마음대로 게시한 내용이라든지, 서해 지금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감사를 거친 내용들, 이런 부분들 지금 문제가 뻥뻥 터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전에도 그렇지 않아도 감사원의 지금 감사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궁지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슈를 돌리기 위한 감사 아니냐, 지금 국정감사 틈을 타서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런 문자가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들통났으면은 우리는 알고는 있죠. 저거 대통령실이 시키는 거구나라고. 근데 그 증거가 하늘이 덥다시피 딱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증거가 나왔으니 이제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관섭은 대통령실 내에서 왕수석이랍니다. 사실상의 리더래요. 그 이관섭 국정기획수석하고 유병호는 이렇게 표현해요. 감사원장을 뛰어넘는 실세. 그러니까 양 기관의 최고의 실세들이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아. 저는 여기서 놀랬던 게, 유병호가 사무총장이잖아요. 근데 국무위원이 아니거든요. 국무위원이 아닌데 국무회의에 그동안 꼬박꼬박 참석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권력을 지금 이미 넘어서고 있는 거고, 이 문자도 국무회의 시작 전에 보낸 문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누가 유병호한테 이런 권한을 줬습니까? 본인이 국무위원입니까? 왜 국무회의에 꼬박꼬박 참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체제해는 그러면 정말 바지라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아니 또 그리고 정작 국무위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통위 위원장, 권익위 위원장,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너네 오지 임기 다 채우지 말고 나가라는 식으로 오지 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은 막지 않았냐고요. 그리고 전현익 권익위원장이 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감사가 종료되기 하루 전에 감사원이 권익위의 서해 사건 관련 유권 해석에 대해서 조사한 거를 직원들한테 굉장히 강도 높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 달 전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익위에 서해 사건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구했고요. 그러니까 미리 국민의힘에서 권익위의 서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 알려주세요라고 해놓고 권익위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감사원이 그거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이 어떻게 판단을 했냐라고 직원들을 쪼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된 통로가 아닙니까? 기획수사 아닙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유병호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자가 어떻던지. 뭐, 월성원전, 뭐 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인데 내가 봤을 때는요, 이 정권이 끝났을 때 제일 먼저 쇠고랑 찰 인간 중 한 명이에요. 응급실 간호사 주치 폭행. 우리 관상이나 좀 보고 갑시다. 이자가 유병호예요. 실제로 굉장히 포토샵이 많이 되는, 굉장히 인상 자체가 험악한 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자가 이관섭이에요. 아, 이관섭과 유병호, 요거는 유병호를 사무총장으로 박아놓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사실상 조종한 사건, 이걸 국정농단 감사원 게이트 이렇게 부르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데, 결국 감사원이 독재 정권의 전위 부대가 돼버린 사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민주당이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최소한 감사원장이나 유병호 같은 자들 사퇴시키는 것까지는 가져야 돼요. 그게 미니멈이라고. 이거 윤석열 탄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나온 거예요. 자기도 찔리니까 감사원을 독립기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도 찔리니까. 네. 아니 그 10월 4일에는 독립기관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그렇죠. 그 다음날 또 10월 6일에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에요. 대통령 네. 소속이다 이렇게 바뀌었죠. 결국 지금 검찰이 나서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이 먼저 뛰어들어서 해집어서, 아니 그렇게 해집으면 뭐 위법사항 하나 두 개 안 나오겠어요? 그걸로 검찰한테 고발하면 검찰이. 그러니까 감사원이 윤석열이 이렇게 토스하면, 감사원이 패스하면 검찰이 그걸 받아갖고 스파이크 때리는 그 용도로 감사원을 써먹고 있는 거예요. 난 역대 이런 정권 처음 보네. 이런 정권 처음 보. 감사원을 이용해 먹던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감사원을 정치 보복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냐고요. 왜? 그럼 건드리면 안 되는,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아, 감사원이 정권에 따라서, 물론 이게 최재형 때부터 느낌도 있지만,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또는 반대파의 입맛에 맞게 움직인 사례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감사 무용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법원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참 감사원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감사원이 사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유착하는 관계가 드러난 건 이번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결국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가 대통령실이 배우라는 게 드러난 사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근데 감사원이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일단의 보도 한번 볼게요. 어떤 감사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스톱워치를 켜놓고 제안서 읽는 걸 시켜요, 감사원이. 변호사 입회는 불허시켜요. 그래서 감사 대상을 모욕주기를 해. 거의 수사기관 아니에요? 옛날에 80년대에 고문하던 그 수준 아니에요? 아니 검찰이 하던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러니까 이 스킬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온 거냐고요. 이거 일반인이 생각해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감사원이 하는 짓이 검찰 또는 조폭이 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봐야 돼요. 대통령 입장에서 임명할 사람이 따로 없으므로 본인이 대법원장이나 감사원장을 임명하지만, 그 사람들은 가급적 떨어뜨려 놓고, 문재인 정부만 해도 왜 배신을 당한 줄 아시죠? 본인과 상관없는 사람을 임명하니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건 일종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노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임기가 남아있어. 감사원장 임기도 길어.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임기가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박아. 자기랑 가까운 놈으로. 그 감사원을 개인이 쓰는 거예요. 개인이 권력을 이용해서. 감사원이 공무원들한테 무서운 존재였지만 일반적으로 감사원장이 누군지 잘 몰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조용히 움직이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비위 같은 거를 적발해내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써먹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 감사원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을 전 이 정치 내가 공부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 들어봐요. 심지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감사원장 출신의 유명한 정치인이 바로 이회창입니다. 김영삼 전부 때 그 감사원장이 너무 잘해버린 거예요. 막 비리 막 캐내고 막 이런 거. 근데 율곡 비리네 뭐네 해갖고.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본 국민적으로 인기가 높았어요. 지금처럼 정반대가 아니라. 그 감사원장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단 말이에요. 잘해서 칭찬받은 적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쓰이는 감사원은 이렇게 노골적인 건 사실 처음이라는 얘기죠. 근데 감사원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폭력적인 식으로 감사를 하는 데에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좀 입김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2021년 작년이죠. 거기에 내부 지시사항으로 본인이 감사원에 대한 그 뭐 노하우를 제시해서 그거를 배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송사리 피라미드급 사건에 관심도 갖지 말라. 고래를 사냥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고래가 큰 인물, 큰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병호가 월성원전 관련해서도 수사를 했었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감사 사건의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5단계로. 거기에 고래급이 상이고 상어급이 중상이고 고등어급이 중이고 피라미드급 중하, 민물새우급 하 이렇게 해서 이게 승진이랑 근무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낮은 사건에는 관심 안 가고 고래 잡으려고 하겠죠. 이 정권은 무슨 뭐야, 그 지금. 수산시장인데 가고 있는. 아니 뭐긴 뭐야 이게 검사들이 옛날에 하던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감사원 직원들이 다 이런 건에 목숨 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걸 안 받아주겠지만 지금 박진 해임 건의안도 지금 쌩까버렸잖아요. 유병호 이자만큼 기필코 사퇴를 시켜야죠.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지금 최재의 유병호를 사퇴를 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긴 한데 이 정도 그러니까 잘못의 문제가 아니고요. 감사원이 정치보복의 동원되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일 감사원하고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이잖아요. 그 전현희 위원장은 지금까지 진행됐던 그 감사에 대해서 불법적인 것들을 다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다투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예. 보고요. 네. 감사원이 대통령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 핵심 증거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된 하청감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봐도 틀린 말 아니고 맞는 말이고 이렇게 해서 감사원 자체가 폭주하는 거예요. 지금 민주국가라니까. 조폭이 날뛰는 세상이 아니고 정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문자만 보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감사를 감사위원들의 의결 없이 독단으로 꺼냈다는 것 자체가 탄핵 사안이에요. 중립을 지키라고 정당 추천 인사가 있고 뭐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데서 다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위원들을 배치를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런 어마어마한 감사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탄핵 사안이라고요. 결국은 감사원도 그렇고 국세청이라든지 우리나라 주요 권력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민주적 통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국민들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왜 봐? 우리가 떠들어봐야 얘네들한테 무슨 영향을 주세요. 얘네들은 오로지 딱 한 사람 마음에 들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엘리트들 소위 말하는 배웠다는 엘리트들이 특정 권력을 장악해서 전행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정치적 아니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오로지 딱 한 명이죠. 민주적 통제의 결과물이 그 딱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나라 전체가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거예요. 각 검찰총장도 그렇고 감사원장도 그렇고 밑에서 국민들이 뭐라고 떠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딱 한 사람 눈에만 띄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고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그만이에요. 정말로 감사원도 그렇고 뭐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정말 민주적 통제의 회복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정치감사, 보복감사, 하청감사.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감사원은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례적인 건 막 감사가 막 계속 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한테는 재앙이거든요. 공무원들 비리 막으라고 한 감사가 정치감사, 보복감사, 하청감사가 돼버리면 그 하청 어디서? 원청이 어디야? 대통령실이요. 하청업체가 되면 되겠습니까? 독립적 기관인데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감사해서 행정부에 있는 비리를 막아라라고 만든 것을 대통령이 하청감사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감사원이 보도자료까지도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문자 내용이 그거예요. 했겠죠. 했으니까 이런 문자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보도자료 나갑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다 보도자료까지 대통령실에 사전 보고하는. 아니 뭐 대통령실에서 나가는 보도자료가 대통령 아니 감사원의 보도자료를 네. 대통령실에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갑니다라고 네, 그렇게 알리는 거 했다는 있을 수 거잖아요. 없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렇기도 한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보내는 보도자료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거기에다가 또 컨펌을 받으려고 올렸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지금? 아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역대급 국정농단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당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됩니다. 방문을 걸고 막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유병우로부터 시작해서 이관섭, 윤석열에게까지 모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돼지가 영어로 뭐예요? 픽. 혹시 멧돼지 영어로 아세요? 워트. 그거 어떻게 알고 있지? 워트호그라고 하잖아요. 워트호그. 호그. 멧돼지는 워트호그. 와일드 보어예요. 와일드 보어. 종이 조금 다르긴 한데. 자,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멧돼지가 생각이 났을까? 갑자기 생각난 거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영어로 갑자기. 성렬윤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고래 사냥이 아니라 멧돼지 사냥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